조직의 중간 보스 태구, 그의 부하들이 한 아파트에 붙잡혀 있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조직 북상파. 북상의 도 회장은 일 잘한다고 소문난 태구를 탐내지만 태구는 거절했고 보복이 이어진 겁니다. 한편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태구의 누나는 딸과 함께 집에 가던 중 의문의 사고를 당하고 저녁에 물회를 해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구의 보스 양 사장은 북성의 소행일 것이라 확신하고 태구는 복수의 칼을 듭니다. 양 사장은 일주일 뒤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태구는 그동안 제주도로 몸을 숨깁니다. 박태구 씨 핸드폰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마 그쪽 마중 나온 사람이겠죠? 태구를 마중 나온 재현은 쿠도라는 과거 조직원의 조카입니다. 쿠도는 제주도에서 무기 밀매를 하고 있죠. 형님, 근데 캐시를 와 그래 땡기 샀는데 뭐 우리 말고도 러시아들 안 통하고 이래저래 막 다이렉트로 영업한다더만 뭐 은퇴하고 이거 떨라고 그럽니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밀매를 계속하는 이유는 조카 재현 때문입니다. 우리 재현이 미국 가서 수술시킬 거야. 여기선 확률이 10%도 안 된다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20% 가까이는 된다. 한편 양 사장은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성의 도회장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답니다. 지금 수술 중인 모양입니다. 같은 조폭조차 두려워하는 마이사가 반격에 나섭니다. 기다려. 얼마 안 걸려. 궁지에 몰린 양 사장은 비리경찰 박 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마이사님, 나입니다. 우리 좀 봐야 되겠는데? 박 과장의 중재로 만나게 된 양 사장과 마이사. 도 회장님 안 죽고 살아나셨고 어지간하면 이쯤에서들 휴전합시다. 아니 뭔 산수가 그래요. 이게 계산이? 마이사는 이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선을 긋지만 박 과장은 강경합니다. 너 잘 생각해라 진짜. 양 사장 저 새끼 찐 붙은 라인이 내 위로도 있는 거 알지? 만약에 당신 저 새끼 제끼면은 여럿 피곤해지는 거야 진짜. 결국 마이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겠네. 그쪽이 왜 여기 있어요? 가도 돼요. 안 달아. 왜 그래요? 밥 먹으러 갈래요? 그녀가 이끈 곳은 물회집. 태구는 물회를 보자 죽은 누나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거 잘 못 드시나 봐. 초딩 입맛인가? 양 사장은 태구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전하는데 그는 이미 마이사의 손바닥에 포획됐습니다. 양 사장님이 사죄의 의미로다가 이 박태구를 이렇게 아무튼간에 뒷탈났나게 깔끔하게.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태구. 근데 너 왜 자꾸 말이 짧다? 내가 나긴 너보다 늦게 나서도 죽는 건 너보다 훨씬 빠르거든. 그러니까 말 좀 까도 돼. 그 시각 쿠토는 밀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북성에서 형님 제 꿈은 내한테 러시아들하고 거래 터준답니다. 때마침 태구가 도착하고 러시아 마피아와 총격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쿠토는 총을 맞고 쓰러지고 완전 눈 준다마. 나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삼촌 안 미워해줘서 고맙다. 도망가던 재현은 통증을 호소합니다. 태구의 손을 물며 고통을 이겨내죠. 재현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집에 숨기로 합니다. 근데 누구? 설마 남자친구? 그냥 삼촌 손님이에요. 그치? 그래. 남자는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안 돼. 태구와 재현이 밤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난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조직의 싸움에 희생된 재현의 가족. 태구는 그녀의 사연에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끼죠. 죽음이 가까워진 차, 죽음이 친숙해진 차. 그렇게 그들의 밤이 깊어갑니다. 밥 먹으러 가자.
태구가 이끈 곳은 물회집. 못 먹는 거 아니었어? 못 먹기는 없어서 못 먹어. 물회를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태구. 그들은 물회를 먹으며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먼저 내려간 애들 스탠바이 시켰냐? 예, 부산 애들하고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적의 아가리를 향해 가는 태구. 뭐야 왜 그래 너? 양 사장 그 새끼 그 저희를 대신했습니다. 뭐라고? 양 사장이 형님을 팔아 넘겼다고요.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잠깐만. 달아납니다. 태구는 추격전 끝에 달아날 기회를 포착하고 아, 다짜고짜 욕은 하고 지랄이야. 상황을 전혀 모르는 재현은 삼촌의 흔적을 찾아왔고 결국 마이사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긴 말하지 않을게. 우리 계산할 거 있잖아. 1시간 줄 테니까 일로 와라.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으로 향하는 태구. 만신창이가 돼서 마이사 앞에 놓입니다. 전화나 해라 빨리. 약속대로 진성이부터 놓아줘. 그런데 양 사장은 태구의 동생을 먼저 처리해버렸고 아니 어차피 엎드릴 새끼 아니야. 그거 저 살렸다가 나중에 조폭에도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이사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경찰과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양 사장을 어찌하지 못하죠. 그리고 마이사는 태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줍니다. 네 누나 차 사고 말이야. 우리가 안 그랬어? 진짜. 양 사장 말 좀 해봐라 이 개새끼야. 나만 얘기하냐. 태구가 조직에서 빠져나갈까 두려웠던 양 사장이 이를 버렸던 겁니다. 태구의 분노는 멈출 줄 모르고 내가 같이 죽는데 이 개새끼.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건 마이사입니다. 그렇게 태구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까지만 이제는 죽는 것도 내가 먼저다. 웃기지 마. 그래봐야 며칠 먼저 가는 것 같아. 마이사 일당이 뒤풀이를 하는 횟집. 재현의 복수가 이어집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네가 아저씨하고 계산할 게 있었네. 계산을 마친 재현은 해안가로 향하고 그곳에서 쓸쓸히 죽음을 선택하죠. 신세계와 마녀의 감독으로 유명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 낙원의 밤. 이 영화는 전형적인 누아르의 문법에서 조금은 벗어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음모를 다루던 기존 누아르와 달리 개인 서사에 더 치중하죠.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태구와 재현, 그리고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감정의 시간을 빼앗고 마는 거대한 조직. 이렇게 영화는 조직과 조직이 아닌 거대한 조직에 압살당하는 애틋한 두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영화의 전개가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감정의 층위가 가파르게 쌓이는데 그 과정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감정에 쉽게 이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조직의 긴장감 있는 서사와 제주도의 잔잔한 이야기가 애초에 쉽게 맞물리기 어려웠습니다. 조폭들의 이권 다툼이 긴장감을 한껏 높여놓으면 어느새 태구와 재현이 등장해서 긴장감을 무너뜨려버리죠. 하지만 되새겨볼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복수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죠. 복수는 철저히 감정지향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본주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태구와 재현이 네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한다면 마이사는 철저히 계산적인 복수를 하고 있죠. 심지어 마이사는 자기가 죽으면서도 계산할 게 남아있었다며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복수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을 뒤엎는 결말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죽음이 친숙한 재현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죠. 결국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 재현과 태구가 사랑도 아닌 어떤 애틋한 감정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동변상련의 감정입니다. 태구는 물회를 먹으면서 떠난 가족을 생각하죠. 사실 재현에게도 아픈 기억은 있었습니다. 조직의 사건에 휘말려서 가족 모두를 잃은 재현. 그녀에게 태구는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낍니다. 재현에게 기꺼이 자기 손을 내어주며 고통을 감내하는 걸 보면 그녀를 어떻게든 지켜야 할 마지막 남은 가족으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잔혹하고 긴장감 있는 서사 위에 잔잔한 이야기를 띄운 영화 낙원의 밤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